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이제 2014년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거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참 반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한 살 먹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시원섭섭하다 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지만 시간이 가는 것은 절대로 망설이지가 않죠. 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오늘은 건강하게 건강 정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출출한 건지 아니면 그냥 먹고 싶은 건지 또 아니면 입이 심심한 건지 뇌에서 언제나 이 배고프다라는 신호를 보내오지만 정작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체 모를 식욕, 그 시작과 끝을 파헤쳐야 다이어트라는 게임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먹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은 다이어터들에게서 항상 듣는 그런 하소연입니다. 식욕을 다스리려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텐데 이 문제는 식욕을 떨쳐버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역시는 의지 박약인가 봐 라는 이 씁쓸한 자학으로 마무리했다면 오늘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잡아줄 여러분들의 식욕 그리고 그것을 휘어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욕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좀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누군가의 단순히 의지력으로 치부하기에 쉽지만 식욕은 심리학적인 뿐만 아니라 이 생물학적인 원인까지도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식욕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 쌍둥이 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 포만감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식욕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배가 덜 부르다는 뜻이고요. 포만감이 온다면 식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은 어떨 때 포만감을 느끼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만감을 결정짓는 조건은 공복 혈당과 물리적인 신호, 화학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먼저 공복 혈당은 우리가 오래 굶으면 허기지고 무기력해진다. 그리고 농담처럼 얘기하는 당 떨어졌다의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먹을거리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요. 상대적으로 먹을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좋은 예로 먼저 병원에 입원해서 혈당을 올려주는 수액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배고픔이 덜합니다. 다음은 물리적인 신호인데요. 밥을 먹다 보면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내장의 물리적 팽만이 그 자체가 인지하면서 배가 불렀음을 인지하는 것인데요. 이때 포만감을 결정하는 것은 내장에 들어찬 음식물의 무게와 부피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화학적인 신호입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뇌를 비롯해서 몸 주요 부위에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 가운데 포만감과 관련된 것은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그렐린, 그리고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졌다는 신호를 보내는 렙린, 음식을 들어오면 소화 효소를 분비시키는 반대로의 뇌에 음식이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내는 콜레시스토키닌 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건강하고 자연적인 인간이라면 이런 신호체계들이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용을 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익히 느껴왔듯이 내 몸은 멈추지 않고 자꾸만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 포만감과 식욕을 관장하는 몸 안의 신호체계가 망가졌을 가능성도 염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포만감과 식욕을 관장하는 이 신호체계는요, 그 힌트를 바로 스키너의 상자 속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리학에서 유명한 동물 실험이죠. 스키너 박사의 힌지 실험에서 다이어트로 가는 실마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버러스 프레데릭이 스키너 박사가 고안한 실험 상자로 상자 안에 쥐가 먹이를 얻을 수 있게 누를 수 있는 레버나 막대를 달아놓고 그 안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쥐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음식이 만약 마약과 같다면 어떨까요? 좀 섬뜩하긴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바로 행복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는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이는 뇌를 함정에 빠뜨리죠. 특히 약물 주입 시 활성화되는 호르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딱히 음식을 먹고 싶은 욕심이 없어지고 살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음식물이라고 다 똑같은 행복감을 주는 것은 아닌데요. 유독 쾌락 중추를 강하게 자극하고 갈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하도록 갈망하는 두 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바로 단맛과 짠맛이죠. 스키너의 심리상자 실험에서 나트륨을 맛본 쥐들은 뇌의 쾌락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고요. 갈수록 더욱 짠맛을 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단맛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뇌 역시 행복감을 느끼고 그와 비슷하게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자극이 강한 음식에 노출되고 쾌락의 홍수에 빠지는 뇌는 정상적인 포만감이나 식욕 체계를 잊고 폭주하기가 쉽습니다. 네, 멈출 수 없는 식욕이나 과식을 통제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할 수 있어 또는 해야만 해라는 의지력의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줄담배를 피우던 골초가 어느 날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많은 사람이 반나절도 못 가서 금단 증상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담배 안에 니코틴 성분을 꾸준히 공급받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공급량이 사라졌기 때문에 몸은 당연히 반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루아침에 뚝딱 중독을 벗어날 사람들이었다면 애초에 중독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한 번에 뿌리 뽑겠다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은 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더욱더 빠른 포기를 야기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숨에 먹는 빈도와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 먹는 것은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입을 사용하게 하는 한 음식을 먹게 될 가능성은 자연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대체 행동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껌 씹기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것, 그리고 물 마시기 등이 있습니다. 네, 극장에 갈 때마다 보통 이 팝콘과 탄산수 그리고 버터구이 오징어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 이 먹거리를 찾게 됩니다. 특정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에 맞춰 습관적으로 먹게 되는 것은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이 되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보상을 빨리 구해야만 하는데요. 음식을 먹어서 즐거움을 얻었던 시간에 음식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만화책을 본다든지 게임이나 수다와 같은 음식물을 대신해서 뇌의 시상 하부에 있는 쾌락 중추를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행동과 조건을 수정해서 음식물의 유혹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식욕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때는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망가진 포만감과 식욕 신호의 체계를 복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출발은 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자극을 주는 음식물 섭취를 당연히 줄이는 거겠죠. 네, 일단 딱 두 가지를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설탕과 소금, 이 짠맛과 단맛을 금지하는 거죠. 네, 금식하면서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는 효과보다 훨씬 더 이 짠맛과 단맛을 줄이는 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식욕 억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리고 깊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아리송한 건강 주스가 바로 요즘 이슈죠. 제대로 알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진짜로 기억할 것은 건강 주스에 관한 상식이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 주스가 필수일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입니다. 네, 건강 주스는요, 그저 최근에 급격히 부각된 유행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인데요. 이를 채소 과일 권장량은 560g이지만 이를 매일 섭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얼핏 우리가 서양인에 비해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의 채소 과일을 통한 영양 섭취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90%는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권장 섭취량을 채우는 비율은요, 6.7%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그 많은 양의 채소 과일을 샐러드로 먹기에는 정말 배가 부르고요. 그리고 열심히 먹는다고 해도 생으로 씹어서 먹을 경우 체내 흡수율이 낮고 또 소화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요, 많은 양의 섭취가 가능해지고 체내 흡수율은 4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흡수 시간도 빨라지게 되죠. 건강 주스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채소나 과일을 섞어서 직접 만들어 마실 수도 있고요. 혹은 최근에 우후 죽순 늘어나는 건강 주스 카페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주스에는 섬유소가 없을까요? 네, 아닙니다. 과일 음료에는 섬유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즙 주스에는 식이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선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뉘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라는 물과 친화력이 큰 섬유소로 과일, 채소, 콩, 해조류 등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콜레스테롤의 흡수 속도를 영향을 낮춰주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혈당 조절에서 당뇨 치료의 예방과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식후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 조절이 도움이 되는 질병 예방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한편 이 불용성 식이섬유소는요,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로 채소의 단단한 줄기나 도정을 덜한 곡식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배변을 도와서 변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착즙 주스는요, 찌꺼기 형태로 불용성 식이섬유가 일부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주스 속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 또한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 주스에 섬유소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착즙의 양이 많을수록 좋은 주석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닙니다. 건강 주스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마시고 싶다면 착즙기를 구비하는 것 필수겠죠. 그런데 어떤 기기로 즙을 얻느냐에 따라서 건강 주스의 신뢰를 평가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착즙 방법은 블렌더, 그리고 저속 착즙 방식의 원액기, 저온 압착 방식의 주석기 등의 기기를 이용하는 건데요. 각각의 효율성과 편리성, 그리고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효율성에 해당하는 착즙률이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요. 흔히 착즙률을 판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즙 양을 놓고 단순 비교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첨가물이 필요 없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물과 같은 액상을 꼭 넣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과 함께 착즙이 될 경우에는 양이 많게 나타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불용성 섬유질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양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당근으로 착즙률을 비교해 본다고 가정했을 때 당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수분 함량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당근을 조각내서 이를 섞어서 실험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스를 만든 즉시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왠지 이것은 맞는 말인 것 같죠? 네, 일반적으로 건강 주스의 유효기간은 냉장 보관 시 3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건강 주스를 만든 즉시 마셔야 맛과 영양, 고스란히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는 것은 당연히 산화 때문입니다. 이 산화라는 것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인데요.
털이 녹이 슬거나 또는 사과가 갈변하는 현상을 떠올리면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한편 우리 몸속에도 산소가 들어오면서 산소 과정을 통해 활성산소가 형성이 되는데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을 함유한 채소와 과일 주스 섭취가 중요한데요. 허나 이 과일 주스의 중요한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공기 중에 노출 시에는 변질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물질입니다. 산화가 돼버린 채소와 과일 주스를 먹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채소 과일의 항산화 효과는 당연히 낮아지고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보존제를 넣거나 또는 가열해서 만든 농축 주스는 가공 과정에서 산소가 유입될 뿐만이 아니라 효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굳이 건강 주스를 마시는 의미가 희석되는 셈이죠. 네, 그렇다면 만들어 마시는 게 귀찮다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100% 주스가 대안일까요? 아닙니다. 100% 프리미엄 오리지널 착즙 주스라는 문구가 새겨진 시판의 주스들 정말 많을 겁니다. 하지만 100%라고 선전하는 주스 역시 정제수, 즉 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원액 그대로의 과즙이 풍부한 주스는 아닙니다. 현재 시중에 팔리고 있는 주스 가운데 400여 종이 또 그중에 98%가 과일이나 과즙 가열에 의해서 얻어낸 농축액을 사용한 제품이라는 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인데요. 이는 미묘한 법적 기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농축된 원액이 100% 사용할 경우 정제수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도 100% 오렌지 주스처럼 표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축시킬 때 가해진 열로 날아간 수분만큼 정제수를 넣게 되고요. 손실된 맛과 풍미를 보충하기 위해서 합성 착향료와 액상과당 등을 첨가하면서 첨가물이 들어간 시판 농축 주스의 천연의 맛은 물론이고 영양이 좋다고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과 미용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 건강 주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할수록 우리의 건강도 스마트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연인과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위한 공간, 그 첫 번째 공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63빌딩 슈치쿠 워킹 온 더 클라우드인데요. 서울의 초고층 건물이죠. 63빌딩 레스토랑에서 도시 야경을 감상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58층 일식 레스토랑 슈치쿠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둘만의 프라이빗 룸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는 프로모션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조리사 복장으로 들어와서 즉석에서 스시를 빚어서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선물 디저트 3단 도시락에 또 몰래 넣어두는 그런 이벤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망이 좋기로 소문난 59층 워킹 온 더 클라우드의 와인바에서는 창가를 향해 좌석을 배치해서 연인이 나란히 앉아서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좌석이 인기라고 하죠. 네, 다음에는요. 그랜드 하이아트 서울의 아이스링크장입니다. 그랜드 하이아트 서울의 아이스링크장은 연인과 꼭 한번 함께 하고 싶은 겨울 데이트 명소로도 정말 유명한데요. 이곳은 국내 대표 야외 스케이트장 중에 하나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수천 개의 꼬마 전구로 꾸며져서 밤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호텔에서 마련한 윈터온 아이스 패키지를 이용하면요. 아이스링크 이용과 함께 5만 원 상당의 호텔 내 레스토랑 혹은 아이스링크 스낵바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을 하셨다면 아이스링크 프로포즈 이벤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31일에는요. 새해 카운트다운과 함께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질 거라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루카 511입니다. 각종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루카 511은 특별한 날을 보내기 위해서 적합한 그런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 청담동의 명품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럽의 작은 고성을 떠올리게 하는 인테리어로 여성들에게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문을 열고 들어서면 드넓게 펼쳐진 야외 정원에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이 야외 정원은 캠핑장과 연회장, 파티장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야외 결혼식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애프터눈티 세트도 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주문이 가능하고요.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개 장소입니다. 메종드라 카테고리라는 곳인데요. 호텔이나 파인다이닝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이 캐주얼 다이닝을 제한하는 이 메종드라 카테고리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곳은 프랑스 폴보큐즈 출신의 김민규 셰프가 총괄을 맡고 있는 라 카테고리의 세컨드 브랜드 레스토랑인데요. 한 건물에서 카페와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천장이 높고 채광이 좋기 때문에 오전에 브런치를 즐기는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네, 편안한 분위기를 내세운 레스토랑답게 메뉴 역시 전부 단품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인 뉴욕입니다. 네, 국내 최초의 원테이블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인 뉴욕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한 끼 식사를 하기에 참 적합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04년 압구정에서 문을 열었는데 올해는 도산공원으로 이전해서 리뉴얼을 했다고 합니다. 테이블이 하나인 것은 여전하지만 내부가 보다 넓어져서 최대 8명까지 식사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코스가 끝난 다음에 셰프가 자리를 비워주는 센스까지 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이블 하나밖에 없다 보니 최소의 3주 전의 예약은 필수라고 하네요. 네, 다음은 계속해서 신라호텔입니다. 서울 신라호텔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미드나잇 판타지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패키지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죠. 이 파티에서는 올해 이슈인 와인 15종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라운지와 와이너리와 다채로운 와인 안주가 제공이 되고요. 흥미로운 이벤트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에 보내면 특별한 공간이죠. 네, 레스토랑들 소식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한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모바일 신제품 효과와 서버 수요에 힘입어서 4분기 영업이익 1조 7억 원 사상 최대로 최대 실적을 기록을 전망했습니다. 올해 재무구조 개선과 15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모든 IT 제품의 필수 불가결한 그런 핵심 부품인데요. 컴퓨터를 비롯해서 통신 장비와 통신 시스템, 자동차, 디지털 가전제품, 그리고 산업기계와 컨트롤 시스템 등 그 적용 분야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약 22%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관련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한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네, 모바일 신제품 효과와 서버 수요에 힘입어서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재무구조 개선과 15년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모든 IT 제품의 필수 불가결한 핵심 부품인데요. 컴퓨터를 비롯해서 통신 장비와 통신 시스템, 자동차, 그리고 디지털 가전제품, 산업기계와 컨트롤 시스템 등 그 적용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22%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에 갈만한 맛집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양한 축제들도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서 정말 여러 지역의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올 크리스마스 가족과 연인과 함께 행복하고 또 안전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공휴일이 끼어 있어서 좀 더 설레는 월요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한 주도요,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